1번, 2번, 3번. 디렉트 폼 1이 있고 디렉트 폼 2가 있고 트랜스포스트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설명이 되는 이유는 컴퓨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복잡도가 줄어들면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이 소개가 됐고 오늘 소개가 되는 거는 3번. 그래서 구현을 하십시오 라고 물어볼 때 그 안에 작은 시스템들이 직렬과 병렬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세 번째 방식으로 구현하십시오 라고 하면 각각을 트랜스포스트 폼으로 구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폼으로 구현을 한 다음 세 번째 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트 폼 2를 구현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트랜스포스트 폼까지 구현하면 돼요. 자,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텐데 디렉트 폼 1, 디렉트 폼 2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일부 이제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 5가지 시스템의 특성 중에 H of G라는 입니다. H of G는 또 다른 네 번째 특성이 되겠죠.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놈에 대한 지변환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G 트랜스퍼 펑션은 H of G고 이 놈을 저희는 구현하고 싶어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또 다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있어요. 있죠. 홀제로 그리고 리얼라이제이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양변에 지변환을 하면 YG가 되고 오른쪽은 XG로 묶고 그 다음에 개수와 딜레이 텀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트랜스퍼 펑션, 즉 출력과 입력의 비율로 나타낸 값이 이 놈이 되고요. 이 구조의 트랜스퍼 펑션 구조를 저희는 랩파이어 필터, 난 리커시브 필터라고 해서 H of N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IR 필터인 경우는 그 다음 수식으로 소개가 될 수 있고요. 그놈은 입력과 그 다음에 출력물의 딜레이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R 필터 역시 지변환을 해서 정리를 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아래와 같은 트랜스퍼 펑션 구조가 나타나지게 돼요. 이것을 HR, Recursive 또는 IR 필터라고 놓는다면 일반적인 경우 출력물의 값과 입력물의 값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저희가 지변환을 해서 출력과 입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트랜스퍼 펑션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 정리했던 그놈들의 형식으로 나타내지게 돼요. 이 놈을 보고 저희는 어떤 것을 살펴볼 거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난 리컬시브 필터,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리컬시브 필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난 리컬시브와 리컬시브를 곱한 요놈과 요놈을 곱하면은 요렇게 돼요. 즉 분자에 있는 놈은 요놈이고
분모에 있는 놈은 요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난 리커시브, 분모는 리커시브. 자,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텐데, 분모에 해당하는 놈은 이러한 구조를 가져요. 피드 백워드 구조를 갖는 리커시브한 형태고, 분자에 있는 파란색 요놈들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순환이 되는 흐름을 갖는 피드 포워드 구조를 갖는, 요놈과 요놈을 합하면 요 전체가 되고요. 따라서 두 개를 합한 게 디렉트 폼 1이 됩니다. 요놈과 요놈을 그냥 합했어. 해당했어. 왜냐면 왜 이거를 옆에다 놓을 수 있냐면, 전체 필터는 두 개의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놨어. 이렇게. 자, 요게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기본형인데,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에서 딜레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디렉트 폼 2가 됩니다. 따라서 디렉트 폼 1에서 디렉트 폼 2로 넘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딜레이를 공유해서 딜레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줄이자 라는 거예요. 자, 요것을 어떻게 넘길 거냐면,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한 게 세 번째 트랜스포스트 폼입니다. 오늘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서메이션, 애더를 공유하고 싶어요. 얘를 가운데로 몰고 싶어요. 마찬가지. 그러면 양쪽의 애더가 하나의 애더로 공유가 돼요. 요 놈을 가운데로 끄집어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브랜치를 이쪽으로 떼서 갖다 놓으면 여기 서메이션이 가운데 오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요 놈들을 떼서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여기 서메이션이 가운데 와서 결과적으로 애더를 공유하는 구조가 나타내지게 돼요. 여기 멀티플라이어는 순서가 바뀌어요. 요 놈들이 왼쪽이 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멀티플라이어 B0, B1, B2가 이제는 왼쪽에 있고, 왼쪽에 있던 멀티플라이어 A1이 오른쪽에 갖다 붙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저희는 트랜스포스드 폼이라고 해서 실제 애더와 딜레이를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번 학기에 첫 번째는 크게 사용을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니까. 하지만 이 형태는 저희가 개념을 설명할 때 항상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묶어놨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직렬, 병렬이 있죠. 그래서 요 놈이 H가 되고 요 놈이 H가 되는데, H1과 H2, H1과 H2, 직렬과 병렬인 경우는 H1 곱하기 H2가 되고, 얘는 H1 더하기 H2가 돼요. 임펄스 리스폰스 입장에서는 H는 H1과 H2의 컨볼루션이 되고, H는 H1 더하기 H2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두 개가 직렬로 묶여 있어요. 직렬로 묶여 있는 게 전체 하나, 이렇게 요 구조라는 거예요. 컨볼루션 하면 이런, 또는 H2와 H1과의 컨볼루션 해도 결과값은 달라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요놈이 H2와 H1을 순서만 바꿔도 결과값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요놈을 떼서 요렇게 갖다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3장 4장? 3장 네. 리얼라이제이션 연습 문제를 할 때 요렇게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주어져서 리얼라이즈를 했는데 여기서 멀티플라이로 오른쪽으로 갖다 붙였을 때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의 변화가 뭘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입력값이 4배로 돼서 입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전체 값이 출력이 돼서 곱해져서 출력값이 나와요.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요 놈은 FIR 구조, 요 놈은 IIR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전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뒤바뀌어도.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이 멀티플라이어가 오른쪽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 값들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렉트 폼 2에서 디렉트 트랜스포즈 폼으로 전환되는 이 내용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HG를 구현하십시오. 주어진 것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주어지고 여기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그것을 트랜스포즈 폼으로 구현하십시오. 방금 전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지변환을 해요. 그래서 이 y 오브 g y 오브 g의 g의 마이너스 2승 y 오브 g의 4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승 땡땡땡 해서 출력, 출력과 입력의 비율로 쪼개 나눠주면 h 오브 g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연습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감점을 당한 이유가yn의 초항을 1로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A1을, A0를. 그래서 분모의 첫 항이 항상 1이 되게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주어진 게 A0가 2예요. 그래서 그 값을 분모 분자를 1로 나눠줘야 돼요. 다음 단계. 또는 분모 분자를 g의 3승으로 곱해도 되고 나중에 폴제로를 구하려면 이러한 형태로 혹은 이러한 형태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게 편한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까지 구했고 여기서 트랜스포즈드 폼을 구하기 위해서는 디렉트 폼 2로 구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로 전환하는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로 쪼갰을 때 분자는 FI 벡터, 피드, 백워드, 포워드 구조를 갖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것들이 여기 와 있고 여기 딜레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게 피드 백워드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모 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피드 백워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g-2승 딜레이가 2번 발생되고 반을 나눈 더하기 딜레이를 한 번 더 발생시켜서 g-3이 돼서 2를 곱한 놈들을 다 더해. 그리고 나가. 그 값이 요놈 FIR 구조 1.5배 하는 게
딜레이가 두 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여기 디렉트 폼 2가 됩니다. 이것을 트랜스포즈드 형태로 전환을 한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이 가운데 축에 애더를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 전체를 끌어다가 이쪽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트랜스포즈드 폼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면 계속 연습 문제 풀면서 내용을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트랜스퍼 방식이 주어졌고 요놈은 트랜스포스드 캐스케이드 폼으로 나타내십시오. 캐스케이드는 직렬로, 그런데 요놈이 트랜스포스드 형태로 H of G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H1, H2. 어떠한 H1, H2로 쪼개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인지를 살펴보면 두 개 다 같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면 값은 같은데요.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한 효율적인 그런 구조가 어떤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유가 되는 놈들이 몇 개씩 공유가 되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돼요. 요 놈인 경우는 딜레이가 하나씩밖에 공유가 안 되고 오른쪽인 경우는 하나, 두 개씩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쪼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H1, 요 놈을 H2, 그리고 그 놈들을 각각 트랜스포스드 폼으로 나타내 주면 돼요. 요 놈은 디렉트 폼 2로 구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스퍼 펑션 H1은 딜레이가 하나인 IIR 필터, 그 다음에 입력값이 두 개인 FIR 필터가 요 놈이 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요 놈은 저희가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던 놈이 됩니다. IIR 필터. 네, 요게 디렉트 폼 2고요. 요 놈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포즈드 폼으로 구현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요 놈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요 놈이 1로, 요 놈이 1로. 이렇게 바뀌면 돼요. 여기서는 구현을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리얼라이제이션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다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필터를 구현해서 그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특성인데요. 계속 저희가 살펴봤던 겁니다. 커널한지 스테이블한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충족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찾아볼 수는 있고요. 두 가지 특성 모두 주파수축과 시간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커널리티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고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보고 판별할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인 경우는 옴수값이 없을 때 커널하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현재값 기준으로 미래 입력값이 사용되지 않는 커널하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커설리티를 따져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 분자의 비율. 분자의 뉴머레이터의 차수가 높으면 엔티커설이 되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시스템. 전부 커절. 하지만 여기 G가 붙는 순간 엔티커설입니다. 동물 차수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구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주파수와 시간 영역에서 커설리티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 주어진 문제에서 어느 영역에서 판단하는 게 빠른지를 양쪽을 보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안정성을 따져주는 스테빌리티도 비슷합니다.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들을 다 더해서 무한대가 되면 안 돼. 발산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주파수 영역에서는 안정성을 따져주기 위해서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단위원을 포함해줘야 돼요. 단위원을 포함하는 게 왜 안정성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과 포리어 트랜스폼 변환의 관계를 살펴보면 포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포리어 트랜스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컴플렉스 S 플레인에서 시그마와 J 오메가, 이게 라플라스 영역인데요. 전체가 이 중에 작은 영역,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영역은 J 오메가 축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S 값만 이용하면 포리어 트랜스폼, 즉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 더했을 때 무한대보다 작고, 디스컨티뉴이티가 무한대보다 작고, 이런 것들. 그렇죠? 마찬가지로 디스크릿 영역도 똑같습니다. 컴플렉스 G 영역에서 실수축과 후수축이에서 요 G 값이라고 하는 것은 R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컴플렉스 값이고요. 실수 더하기 허수 컴플렉스 값이에요. 아날로그 도메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요 놈은 G 변화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응하는, 요 놈은 컨티뉴어스, 얘는 디스크리트 라는 거로 대응된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요 놈은 포리어 변환을 포함을 해. 요 놈도 포리어 변환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 포리어 트랜스폼을 디스크리트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컨티뉴어스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TFT, CTFT 똑같아, 구조 자체는. 자, 그럼 여기서 포리어 트랜스폼이 되는 영역이 어딘가? 여기서는 라플라스 영역에서는 J 오메가 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G 변환에서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포리어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딘가? 라고 알아봤더니, 자, 다시 G 변환에 대한 수식으로 돌아와서 G 값이 R 익스포넨셜 J 오메가. 근데 R 값을 1로 고정을 하면 매그니튜드가 1인 거죠. R 값은 매그니튜드, 오메가는 위상 페이스. 매그니튜드가 1인 위치에서의 페이스가 바뀌면 원이 생기고, 그 원을 유닛 서클,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R이 1로 되는 요 원은 G 값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로 간수화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요 값을 저희는 디스크리트 타임 포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포리어 트랜스폼이 되는 조건은 시그마가 0일 때, 시그마 축이 이쪽 갔을 때, G 트랜스폼이 DTFT로 가는 영역은 R이 1로 됐을 때,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원으로 바뀌어요. 허수축이. 거기서 분석을 하면 포리어 트랜스폼이 존재하면 안정적. 따라서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단위 원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라플라스 영역과. 단지 조건이 수식에 의한 조건만 살짝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거 참고하시고 5가지 예시를 알아볼 텐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저희가 했던 것에 비해서. 자, 폴 제로 위치를 보고 안정성과 인과성. 제로는 아직까지는 저희 어떤 특정 역할을 못했어요. 하지만 실장부터는 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그냥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폴의 위치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폴의 위치가 어딘지를 나타내는 거고, 첫 번째, 폴의 위치가 단위원 안쪽에 있을 때, 요렇게 됐을 때, 파란색이 유니서클이고 그 안쪽에 폴의 위치가 하나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폴이 0.5에 있으면 저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경우는 루커 테이블을 이용해서 G-알파분의 G라는 것은 두 개의 임펄스 리스판스 값을 가져. 하나는 커절 파트, 하나는 앤티 커절 파트. 그래서 H1에 대한 임펄스 리스판스가 두 개가 나와요. 커절 파트, 앤티 커절 파트.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안정적이냐라는 거죠.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리저널 컨버전스가 오른쪽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편 신호. 따라서 이 경우는 일반인 경우는 오른편 신호인 이 부분, 이 커절 파트가 안정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폴이 단위원 밖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폴의 위치가 2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는 2의 n승 UN 마이너스 2의 n승 U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 표에 의해서 이 경우는 엔티커잘이 돼야지, 원으로 오리진으로 모여야지 결국은 단위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경우는 엔티커잘일 경우에만 안정성을 보장한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폴이 단위원 위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의 폴이 있을 때, 폴 기점으로 안쪽으로 모이던 바깥쪽으로 펼쳐지던 원을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안정적인 임펄스 리스판스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폴이 J오메가 축에 있으면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듯이 폴이 J오메가 축에 있으면 언스테이블해져요. 그게 세 번째. 하나만 있어도 언스테이블한데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언스테이블. 모든 폴 제로와 유니서클 안쪽에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경우의 특성을 알아볼 텐데, 이러한 경우는 미니멈 페이스라고 불러요. 미니멈 페이스 필터. 그 특성이 뭐야? 라고는 아직은 몰라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폴과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필터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표, 룩업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 보고 알 수가 있는데 5번인 경우는 이 표가 없어요. 룩업 테이블이 없어. 그래서 5번째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결국은 시간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인버스 변환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위에 있는 내용이고, LTI 시스템이 커설하고 스테이블 하려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무한대 쪽으로 펼쳐지고 첫 번째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폴의 위치가 단위원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폴이 여러 개일 때 그 폴들의 크기가 가장 큰 놈 기준으로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엔티커설 하면서 안정적이야. 그럼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오리진 쪽으로 이렇게 몰려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선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폴들 크기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놈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결정져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작은 놈보다는 커야 되고 큰 놈보다는 작아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요 큰 놈이 이것보다 큰 놈이 있으면 그것보다 작아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폴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베넬 또는 형태의 ROC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쪼개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진행할게요. 역시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OC의 경우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뭐요? 자, 연습 문제. 이것도 주간고사에 나왔던 거고, H of G가 주어졌고 여기서 알파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 알파의 조건이 HM, 요놈의 임펄스 리스판스, HM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알파. 네. 아직은 트랜스퍼 펑션 정보만 보고 이게 커설, 엔티커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쪼개서 저희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첫 번째 커설 파트,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폴 기준으로 펼쳐지는 엔티커설 파트, 거기서부터 오리진으로 모아지는. 그래서 커설 파트인 경우는 요놈 알파 n승 요벤이 되고, 엔티커설 파트인 경우는 밑에 놈이 됩니다. 그래서 커설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알파라는 값이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절대값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다 더해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같은 형식으로 엔티커설 파트인 경우는 절대값 알파가 1보다 커야 돼요. 안쪽으로 모여야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 이해됐죠? 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일정씩 감점이 당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알파의 조건을 구하십시오 해서 쭈르륵 쓰고 알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고 끝나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충족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 놈을 충족하는지. 그래서 요 조건이 충족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트랜스퍼 방식 주어졌고, 안정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인과성까지 구하십시오. 폴 제로는 구해줬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구성이 나타내지게 되겠죠.
앤티커살 파트, 커살 파트, 그다음에 애슐러스 파트. 각각 조건에 맞는 ROC가 형성됩니다. 유전업 컨버전스의 또 다른 구성인 절대값치가 1.5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ROC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우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렇게 했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 H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내용이 이 인버스 시스템 다음에 나옵니다. 인버스 시스템은 시스템을 두 개로 묶었을 때 H1 그리고 H2 전체 H는 H1과 H2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되는데 그 값이 델타가 되면 입력값이 곧 출력값이 돼요. 그래서 H2가 H1의 인버스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 인버스 시스템입니다.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도 중간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요소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막 집중하다가 보면 H를 구하는 건지 H 인버스를 구하는 건지까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네, 기계적으로 막 한다 보면.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H1이 주어지고 H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구하십시오.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인버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 값이 델타 특성을 갖는, 그래서 인버스는 주어진 트랜스퍼 펑션을 분모 분자를 바꾸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H 오브 G가 주어졌어. 그럼 인버스는 H 인버스는 H G분의 1이 돼서 요 놈이 분모, 요 놈이 그냥 분자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뭐가 돼? 원 시스템이 이러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주어지면 그러면 인버스 시스템에 대한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출력 파트가 입력 파트가 돼요. 입력 부분이 출력 부분이 되고 입력과 출력을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쓰면 인버스 시스템의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구성됩니다. 그 놈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퍼 펑션 구하면 요 놈이 돼요. 똑같아요. 인버스 관계. 자, 두 번째. 첫 번째 시스템이 디퍼런스 이퀘이션 주어지고 두 번째 시스템이 임펄스 리스판스로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시스템이 첫 번째 시스템의 인버스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에서 델타 값이 나오는지를 보던가 각각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서 곱해서 1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둘 다 유효합니다. 여기서는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해봤어요. 첫 번째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판스는 델타 넣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고 요놈과 요놈을 컨볼루션 했어. 그 정리를 해봤더니 델타 따라서 두 개 시스템이 인버스 관계가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비슷합니다. 디퍼런스 이퀘이션 주어지고 인버스 시스템을 구하십시오. H 오브 G가 IR 필터이기 때문에 인버스 필터는 FR 필터이기 때문에
IIR 필터 구조를 봤습니다. 크게 뭐 개념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개의 시스템이 인버스라면 반드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인버스 관계가 성립이 안 합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컨볼루션에서 델타가 나오니까 트랜스퍼 펑션 곱해서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앞에서 했던 요렇게 쭉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 각각 경우에 대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결국 인버스 지변환이 되겠습니다. 총 5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것은 하나예요. 두 개. FR 필터일 때 하나, IR 필터일 때 하나. FR 필터일 때는 룩업 테이블을 이용을 요거밖에 안 해요. 델타 값이 타임 시프팅이 되면 델타에 대한 지변화는 1이죠. 1 값이 주파수 값이 곱해지는 알파만큼. 그래서 요놈인 경우는 2가 곱해지고 딜레이가 2. 요놈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딜레이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값은 반대로 임펄스 리스판스를 저 표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요 FR 필터인 경우는 아드시메트릭한 필터로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유지가 됩니다. FR 필터는 요것만 이용하시면 되고 문제는 IR 필터예요. 분모 분자가 다 있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롱 디비전, 그냥 무작위로 나눠 분자를 분모로 그리고 나누면 몫이 결국은 임펄스 리스판스의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놈을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전환해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델타를 넣고 출력값을 0으로 H로 세팅해서 제로 이니셜 컨디션 가정하에 값을 쭈루룩 산출해요. 거기서 얻어진 값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놈은 IR 필터입니다. IR. 또 세 번째로 IR은 수식에 의거해서 하지만 칸토 인터그레이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면적을 따라가면서 연산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번째 FR 필터인 경우는 요 표 이용하고 IR 필터인 경우는 나머지 표 밑에 잔뜩 붙어있는 그 표를 룩업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따라서 부분 분수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부 부분 분수로 되어 있어요. 컴플릿 프랙션에서 파셜 프랙션으로 전환하게 돼요. 전환하는 방법은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단지 주의하실 부분은 파셜 프랙션을 해서 저희가 이 표에 맞게끔 부분 분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표에 보시면 분자에 항상 G가 있어요. G텀이. 그런데 여기서 부분 분수를 해버리면 분자의 G텀이 소거가 되고 상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분자의 G텀을 만들기 위해서 애초에 분모 분자를 G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1로 오겠죠. 그리고 부분 분수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G로 곱하면 분자의 G텀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이 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분분수 두 개가 나오고 룩업 테이블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는데 커절 파트와 엔티 커절 파트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끔 표를 이용해서 값을 따오면 되고요. 항상 물어보는 게 커절이냐
스테이블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분모 분자의 질을 나눠줄 게 없어. 그래도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G텀을 하나 만들어내서 부분분수 텀을 하나를 새로 생성해. 그리고 양변을 G를 곱하면 요게 상수꼴이 나오죠. 상수에 대응하는 거는 임펄스 값.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해봤던 지난 학기에는 라플라스 변화를 할 때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 텀 이것도 표가 주어져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쭉쭉쭉 보면 지금 근이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근이 반복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실근, 여기서는 허수근, 여러 가지 종류인데, 자, 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양변을 G로 나누고 분분수해서 세 텀을 나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근 자체가 칸주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홀이 두 개가 쪼개지는데 이 근이 컴플렉스 칸주게이션 형태예요. 그러면 개수 B나 C는 컴플렉스 칸주게이션 형태로 나타나요. B를 구하면 C는 B의 칸주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구하는 개수는 A와 B 두 개만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A, B, C 구할 수가 있고, 다시 G를 곱해서 세 개의 임펄스 값. 컴플렉스 루트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타내지게 돼요. 이 표를 이용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상 H1 of n이 3입니다. 얘는 안정적인가요? 안정적인 걸 따라보기 위해서 H1 다 더해서 이게 무한대로 잡는다. 안정적? 안정적. 오케이. H2 of n은 2분의 1의 n승 U of n입니다. 안정적? 안정적.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다 더하면 안정적. 오케이. 일부 학생들이 혼선이 오는 게 뭐예요? 안정적?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러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수렴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얘는 0.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이제 그거에 어느 쪽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시험 시간에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연산을 하지? 누구의 기준으로?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로피탈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표에 보시면 여섯 번째를 보시면 요놈이 n 곱하기 u of n의
뭐에 요 놈이네. 그렇죠. 그렇죠. 얘는 우리 아까 했던 요거가 뭐가 다르냐면 중근이 있는 거예요. 근이 더 발생돼.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간 영역에서 스테빌리티를 따질 수가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스테빌리티 따질 수 있는데 ROC가 단위원을 포함을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는 폴이 2분의 1에 있어.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 오케이. 얘는 폴이 2분의 1에 있어. 여기죠? 2분의 1인데 중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깥쪽에 있어? 얘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에서 훨씬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천천히 되게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감정을 자, 이게 중근입니다. 중근 repeated로. 네, 중근인 경우는 지난 학기에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양변을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과 이쪽 컴플리트 프레션을 파샤 프레션으로 넘겼을 때 B가 0이 돼버리면 분분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0이 되면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되면 시뮬테니어스 하지 않고 시뮬테니어 인디펜던트 컨시스턴트 해야만 저희가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데 수식을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설명됐던 건데 이 두 번째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 수식과 두 번째 수식의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가 얘에 의존해. 동일하기 때문에 XY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수식을 보면 XY 2 더하기 2, 2X 더하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값을 못 구해. 컨시스턴트 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의 구성이 오른쪽의 구성과 컨시스턴트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수식은 컨시스턴트가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배가 되려면 얘도 두 배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서 또 못 구해. 그래서 이러한 수식은 0이 1이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얘는 무한대가 무한대 또는 0이 0 값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일부 이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더를 줄여가면서 분분수 꼴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A, B, C를 구하셔야 되고 구하면은 값이 공교롭게도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시 룩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임펄스 레스판스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거기에 따른 연습 문제 몇 개를 진행할 텐데 라플라스 변환과 크게 다르진 않게 진행을 합니다. 부분분수를 진행을 해서 개수 구하고 폴이 두 개이기 때문에 0.5, 0.25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 구성이 세 개가 되고 각각 구성에 따라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커설리티에 따라 요놈이 될지 요놈이 될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안정성도 달라지고. 지난 학기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역시 감점을 유도하는 문제인데요. 대략 한 50% 학생이 감점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디퍼런스 이퀘이션 주어졌고 여기서 시스템 리스판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변환을 했어. 그래서 y 오브 g 0.5 yg g의 마이너스 1 2 곱하기 xg 뭐야? x 오브 g가 유논인 거죠. 그쵸.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아예 0.25의 n승 2의 n 따라서 이 xg의 형태로 쓰여진 거고요. y 오브 g 값을 쭉 해서 앞에 설명한 분수꼴을 쭈르륵 해서 두 개의 프랙션으로 쪼개서 개수 구하고 룩업 테이블 이용을 해서 y 오브 n은 쭈르륵 4 곱하기 0.5의 n승 2 곱하기 0.25의 n승 다 더해서 다 더하면 무한무대 잘가? 어떻게 될까? 서울관요? 네. 네. 다 더하면 무한대로 잘가요? 김동희? 예. 얘는 작아요? 예. 그리고 스테이블. 예. 자, 인체는 네. 어떻게 돼요? 안정적? 그 이유는? 네. 이렇게 쓰니까 감점을 나눠요. 마지막으로 황지민. 그 이유는? 그쵸. 그쵸. 그거는 맞아.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5점. 왜 그럴까? HN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YN이 네. 지금 여기 주어진 거는 시스템 리스판스 Y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H야. 그래서 H를 따로 구해야 돼. 스테빌리티를 따져주기 위해서. 그 차이예요. 다 아는 건데 너무 바쁘게 진행을 하면 김동희 이해됐어요? 감점 당합니다. 네,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십시오. 두 가지 요소가 있던 거죠. 시스템 리스판스 Y를 구하고 그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서 안정성을 따져주십시오. 이것도 뭐 여기서는 이제 스텝 임펄스를 입력값이 스텝 리스판스로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요렇게 입력값이 주어진 겁니다. 요게 입력값이 xn, 여기서는 xn이 스텝 리스판스 un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스텝 리스판스 yn을 구하십시오.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x값은 스텝 함수일 때 yn을 구하십시오. h는 문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스텝 리스판스 yn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퀴즈 해볼게요.
우편 신호라고 주어졌고요. 그래서 커서리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졌고 부분 분수로 쪼개서 임펄스 리스판스까지 구하고 안정성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폴즈로 구하고 폴은 세 개입니다.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0.5이 두 개. 따라서 얘는 폴이 마이너스 1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물어보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안정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안정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위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폴지로 플랫 그리시고 두 번째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기 위해서 분 분수까지 하시고 분 분수 하면 파셜 프랙션이 4개가 나옵니다. 이 CD 구하고 ABCD를 구하면 C 값이 0이 되고 여기 이거 잘못했네. 플러스인데 플러스 1좀 플러스. 자, 여기서 옆에는 표 이용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표 이용해서 H of N만 구하시면 됩니다.